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은 일부 상승을 하며 56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급락이 나온 뒤 이틀 동안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분석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급락에서 웃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밤사이에 57K를 시도했던 비트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7K까지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그때 강력한 숏 포지션이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더 올라오는 걸 막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숏 포지션은 57K에 계속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엊그저께 급락이 나왔을 때 48K부터 강력하게 매집을 했던, 그러니까 리테일로 보여지는 이 노란색 선이 지지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CVD 자료를 보실 때 조금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마다 이 노란색 고래가 아니고 리테일이라고 보이는 작은 금액 단위의 매집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걸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리테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봇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은 사람들이 저점에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저점에 매수를 들어올 때는 다다다닥 사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가 단위로 매집을 할 때 작은 돈으로 매집을 빠르게 해나갑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준 거다라고 이걸 만든 사람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 노란색 선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해요. 이걸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이 개인이 매수를 하고 고래가 매도를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 봇들이나 특정 매수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돈으로 매집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또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것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급락이 갑자기 나왔을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아직 투심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정도,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걸 고래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래투고 움츠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CVD 자료상에서 매수벽, 매도벽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급락이 나왔을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두 가지인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과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멤버십에서 라이브로 이야기를 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부분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예상을 할 때 미국 GDP가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거쳐지고 있고,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틀 연속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찾아가더라도 급격한 변동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견디기가 힘들었다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정량 지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견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익스트림한 공포를 견뎠다라는 걸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6일 동안의 비트코인의 변동성 하락폭이 전체 비트코인의 10년 역사를 통틀어 90%,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은 95%가 없는 상위의 그런 익스트림한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중에 상위 5% 안에 드는 변동성을 견뎠고 보신 분들이다. 이 지표를 봐도 정말로 지난주, 이번 주 너무나 큰 공포가, 그리고 너무나 큰 변동성이 우리 곁에 있었고, 실제로 힘든 시기가 맞았다, 힘든 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정상인 상황이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포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하락이 나왔을 때 17까지 내려가면서 익스트림한 공포를 경험을 한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없었던, 정량 지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견디고 힘들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표로 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붓다빔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기, 루나가 터졌을 때, FTX가 터졌을 때 그 급만큼의 익스트림한 하락이 있었고, 쇼터멀더의 SOPR이 그만큼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지난 6일 동안의 하락이 과거에 있었던 정말 유명했던 하락들 정도 급으로 하락을 했었고, 공포가 있었고, 정량지표 상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큰 하락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락이 있고 나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그 뒤에 랠리가 있었고 상승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8K까지 내려갔을 때 이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40K까지 갈 거다, 41K, 42K까지 갈 거다, 45K까지 내려갈 거다, 이야기가 급속하게 소셜미디어 상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을 때 정확하게 지점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지표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신기한데, 공포가 시작이 되고 공포에서 대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극단적인 공포로 가게 되면 더 하락을 할 거다, 여기서부터 베팅을 합니다. 숏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지점부터 반등을 하는 신기한 경험을 과거에도 계속했었고, 지금이 딱 지점이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이 피터 브란트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급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까지 빠지게 됐고, 26에서 27% 사이였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그런 컨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장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익스트림한 공포, 그다음에 변동성을 겪었다라는 건 정량 지표상으로도 확인을 했고, 상위 5% 안에 드는 그런 변동성을 겪은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하면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찍고 나서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거는 24주다, 반감기 이후에. 근데 지금은 한 16주 정도가 지났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8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8주 뒤에는 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9월, 10월 달 정도, 10월부터 12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2023년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그때 뒤로 랠리가 시작이 됐었다 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변동성이 있었을 때 딱 요 지점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2023년도도 뒤에 상승이 있었다. 우리는 이 뒤에 랠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투심이 얼었고 고래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물론 베어 마켓을 봤을 때, 사이클을 봤을 때 베어 사이클로 진입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건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기영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8월 달에 반등을 보이게 되면 코로나 때,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 그때 은행이 무너지고 할 때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을 했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은 8월 말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장에 대한 컨펌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로에 놓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데이터들이 약세장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 불장에 어딘가에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2022년도 요 사이클을 보게 됐을 때 베어 여기도 있고요. 실제로 베어로 가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고 봤을 때 이게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기술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런트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쐐기형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클래식한 차트 지표인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역삼각 쐐기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라는 것들이 정설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실어야 됩니다. 거래량을 실고 이 부분을 뚫는, 이게 첫 번째 바라보는 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실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페이크다
라는 게 있고 비중은 50대 25대 25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더 맞고 내려가는 정말 하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런을 하기 위한 조건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거래량을 실고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정말 불 랠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맞고 내려가거나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비중은 50대 25대 2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차트를 해석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기술 지표,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와 엘리엇 파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봤을 때는 지금 이 4파가 여기서 잘 끝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각자 바라보는 뷰가 너무나 다르고 하지만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하는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다르고 있다. 라는 단기적인 뷰와 중기적인 뷰, 기술적인 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타임 하이 우리가 한번 찍었었죠. 사실은 반감기 전에 한번 약간 바이어스 끼워가지고 찍었었는데 뒤로 봤을 때 불장의 불런 같은 경우는 계속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292일 동안 있었고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3일 동안 올타임 하이를 계속 경신한 적이 있었다. 이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정화가 됐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 온체인 데이터 기술 지표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영상부터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로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8월 7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20억 이상 자산가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20억 이상 자산가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20억 이상 자산가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록과 피델리티 거를 이제 리커멘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창구가 새롭게 열립니다. 왜 20억 이상 자산가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큰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롱텀으로 매집을 할 수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정말 우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싸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701 때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55K, 56K까지 내려오니까 부담 없이 추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탈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자산가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모건 스탠리에서부터 열리고 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의 변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의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의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럽 4위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4.64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6천억이 넘는 돈이죠. 이런 부분들이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을 현물로 들고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겠고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비트코인을 차분히 모아가고 있다는 거 판이 바뀌고 있고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꼭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나 코인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폭락에 이런 거예요. 그냥 개인들은 파는데 주식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한 건데 주식의 경우도 폭락을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로 나왔고요. 개인들은 다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는 언제나 변동성을 가지고 올 때 만들고요. 부는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스마트한 머니가 가져간다라는 걸 이번에도 또 인지를 할 수 있었고 보시게 되면 지금 특히 지표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이 아니라 정량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쇼텀 홀더들이 많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쇼텀 홀더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털려 나갔다, 썰려 나갔다라는 걸 정량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대폭락장에 근데 요거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마통과 신용대출이 늘어가지고 이틀 동안 1조 원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고 이 하락이 있을 때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는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있었고 모두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고요. 누군가는 움직였다. 개인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개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 절대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누군가는 매집을 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고금리 시대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오고 변동성이 왔을 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중요한 겁니다.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의 차남인데 암호화폐와 디파이와 사랑에 빠졌다고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미국의 VC와 크립토 마켓 메이커들이 규제 때문에 손발이 묶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법안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남이 암호화폐와 디파이에 빠졌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쪽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번에 분석을 하는 토탈 온체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프라이스 탑이 나옵니다. 뜨거워지다가 프라이스 탑이 나왔는데 현재는 지금 아직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아직은 뜨거워지고 있는, 뜨거워짐이 물들고 있는 그런 단계일 뿐이다라는 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게 되면 양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락이 있었을 때 미국인들은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싸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고 있다라는 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7월 25일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모두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해요. 국채 바이백을 하면서 이자율이 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채 바이백을 중단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트럼프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트럼프 견제한다고 옐런이 그냥 국채 바이백 모두 다 그냥 디나이 시켰다, 거절시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한데 어쨌든간 국채 바이백을 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유동성 창구였죠. 근데 그걸 지금 8월부터 다시 국채 바이백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유동성은 다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고 9월달 FOMC 때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